자, 이번에는 계엄 재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가 했었던 얘기들이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얘기를 했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고개를 뭐 끄덕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문건을 받은 적 없다라고 했는데 문서를 보는 장면이라든지 자기는 국무위원들 부르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직접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독촉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상민 전 장관이랑 뭐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 뭐 최상목 부총리도 자기는 뭐 쪽지 받았는데 뭐 기억도 잘 안 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딱 이렇게 대통령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장면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들이 다 이제 반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은 매 눈으로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다 봤다. 이렇게 봤는데 보고 있는 게 걸렸고 최상목은 받자마자 안 보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옆에 차관할 때 딱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거틀리고 들고 보고 있어요. 한덕수는 뭐 모으니까 어느 순간 양복 주머니 이게 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걸린 거고 그래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이제 보인 거고 좀 이게 이제 재판에서의 캡처본을 봐가지고 이제 명확하고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되게 평온했구나. 국무회의 하는데 무슨 경론이 벌어진 것도 네. 아니고 이상민은 실실 쪼개고 있고 막 치고 맞아요. 웃고 웃는 있고 장면이 찍혔죠. 웃음이 나오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냥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지. 왜냐면 친일 쿠데타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80% 이상 성공합니다 원래. 네. 이거를 실패한 윤석열의 무능과 대한민국 군인들 또 공무 이런 북후의 보좌진 국회의원들의 대단함이 사실 부각돼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성공하리라고 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다 방조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늘 밤 늦게 나오거나 내일 새벽에 구속영장 여부가 나오죠. 박성재가 특히 오늘 이제 JTBC가 아까 8시쯤 보도를 했는데 박성재의 혐의 중에 하나가 교도소의 수용 인원을 얼마인지 파악하라고. 왜냐면 이제 새로 비상계엄에서 잡아들면 다 가둬야 되니까. 네. 그런데 3,60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카톡으로 그거를 지웠대요, 그거를. 그러면은, 삭제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박성재한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게 그때 어쨌든 국회 앞에서 국민들은 계엄군이 타고 오는 장갑차 막으려고 막 그러고 있었고 또 국회 안에서는 그 본청 밖에 시민들이 계엄군 못 들어오게 스크럼 짜고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본청 안에서 유리창 깨고 들어온 계엄군 막으려고 보좌진들부터 국회 직원들 동원돼서 본회의장 안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계엄의 표결이 근데 그 상황하고 대비되게 그 너무 평온하잖아요. 맞아요. 국무회의 그 모습이 바짓가랑에서 잡고서는 만류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은 뭐 반대했고 만류했다는데 어느 프레임도 반대 만류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단 한 명도 비단 뭐 한덕수, 최상목, 뭐 김용현, 그 이상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 사실은 저는 다 방조라고 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정말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한덕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덕수가 확실히 이게 기술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고 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반대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장이 그 얘기 말고 그 시민들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냐고 얘기하니까 또 동문서답하고 본인이 뭐 했냐 그랬더니 저는 국무회의가 일어나면은 그게 뭐 반대가 될 줄 알았습니다.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억 안 난다고 또 발뺌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변호인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고 이게 다 이제 잔기술 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상목도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증언이 다 국회에서 했던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고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 사람들이 다 방조가 아니고 뭐라고 저걸 불러야 되냐. 이게요.
국무위원들이 나는 이 상황에 동의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네. 심의인데 심의여도 정족수가 돼야 돼요. 이게 의결이 아니고 심의여도. 물론 윤석열은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했지만 그건 절차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하자가 있는 네. 이 계엄 선포가 되는 거고 그 당사자들도 떳떳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뛰쳐나가거나 네. 대통령을 뭐 몸으로 맞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일어날 때 한덕수는 끄떡끄떡하고 앉아있고 아무도 안 말렸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그걸 눈여겨보고 또 이미 국무위원 중에 구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참석자들 단 한 명이라도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냐라고 보고 한덕수는 저 정도면 주요 임무 종사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계엄 선포문 뭐 나중에 못 봤는데 안주머니에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두 종류 문건, 하나 선포문, 하나 포고령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각 부처에 지시한 것도 한덕수가 다 봐. 최성목이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상민이 그거 아마 저 단전단수 문건일 거예요. 한결에 저 단전단수하는 네. 그 문건일 거야. 그거 들여다보고서 그거 같이 검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에요. 다 부서 지시사항을 스크린한 건데 총리로서. 적극적 동조 주요 임무 종사 행위다. 법원에서 뭐 저 정도 공개됐으면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맞습니다. 진짜 국무위원들 모든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절한 책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전성배 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 그동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샤넬백 그다음에 목걸이 통일교 쪽에서 이제 김건희 씨한테 전해달라고 했던 거 자기는 모르겠고 전달 안 했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자 백, 목걸이 이런 거 다 김건희 측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샤넬백 2개를 뭐 다른 걸로 교환한 거를 뭐 다시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수 당시에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청탁만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이제 잔기술 부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김건희 그 윤석열은 다 끈떨어졌는데 형량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그 형량 줄이려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발뺌할 것만 정확히 발뺌하자. 네. 이 계산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줬다. 네. 주긴 줬는데 나중에 이제 김건희 쪽에서 돌려줬고 그리고 사전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성립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뭐 1억 받고 뭐 통일교 쪽에서 돈 3천만 원 받고 한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네. 본인한테 어떤 의도나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돌려준 시점을 보면 네. 2024년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2024년 초에. 네. 받기는 2022년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점에 왜 돌려줬을까? 그게 디올백 논란이 커진 다음에 네. 이제 김건희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저는 돌려준 거라고. 그때 좀 정리를 했군요. 네, 그 사이에 돌려준 거라고 보고 돌려줬기 때문에 뭐 빌려 쓴 거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할 텐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그동안에 발뺌하던 전성배가 김건희 씨 쪽에 전달해 준 게 맞고 김건희 씨 쪽에서 돌려줬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혐의와 관련된 어쨌든 재판의 진도는 나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가을에 살이 단단하게 차올라 가장 맛있어지는 먹갈치를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실 수 있게끔 머리와 꼬리, 내장까지 모두 손질해 보내드리고요. 한 팩당 600g씩 총 2팩 1.2kg이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런 주장을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먹혀들지 본인은 이게 뭐 사후에 뭐라고 했죠? 뭐 알선 사후 청탁만 네.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그러면 다른 거로 걸어서 뭐 하면 되니까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각자 도생 이미 들어가긴 했지만 각자 도생의 지금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잃어버렸다라고요. 그라프 목걸이는 내가 받았지만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그 저쪽에 지금 공을 넘긴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사실은 이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전달을 했는데. 그래서 유경욱이 사실은 김건희 그 윤석열의 컨테이너 2개 중에 하나를 지금 빼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빼가서 어디론가 옮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하나는 그래서 그 컨테이너가 하나는 살림, 하나는 뇌물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을 거야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만 빼갔어요 유경욱이 네. 컨테이너. 네. 그러니까 그 뇌물을 다 빼가가지고 지금 어디다 숨겨놨을 거다. 살림은 그대로 두고 뇌물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한 건데 왜 둘 중에 하나만 빼갔냐라는 거지. 둘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지 유경욱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측근이잖아요. 네. 유경욱이 옛날 코바나 어디로 콘텐츠부터. 가져갔을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그라프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받은 게 내가 보기엔 다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를 나오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지금 찾아야 돼요, 사실은.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경찰이 대단한 게 CCTV를 다 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냐면은 어느 시간대에 왔다라는 게 이미 증언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차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 왔었던 그 정도의 트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다음에 CCTV가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씩 동선을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이게. 문제다. 시간 문제예요. 결국 제가 보기엔. 나온다. 결국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컨테이너에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뇌물이 궁금해집니다.